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천천천팀의 프론티어 하이마스터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환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건강 스쿨이 3주차네요. 3주차인데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또 끝나게 되는데 너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소화계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생각이 혹시 나시나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신다면?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넣게 되면 입에서 자작작용을 해서 입에서 씹게 되죠. 그러면 우리 침에 들어있는 효소 있죠.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이제 그거를 분해를 하게 되는데, 분해를 하는 것은 녹말만 분해를 하더라. 나머지는 분해하는 게 아니고 잘게 부숴서 내려보내면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를 하게 되죠. 단백질 펩신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이제 그거를 분해를 하게 되고, 이게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2장에서 여러 가지 그 소화 액이 나오죠. 췌장에서도 액이 나오고 담즙도 나오고, 그래서 지방을 분해를 하고, 또 소장에서는 나머지 그 입하고 소화기에서 분해를 했던 단백질하고 녹말도 분해를 하게 되죠. 이것을 소장의 육모를 통해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해서 이제 간을 통해서 다시 분해를 하고, 그리고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은 대장으로 넘어가서 수분을 흡수를 하고 버려지게 되죠. 오늘 그 영양분들이 가는 통로 중에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림프라고 하는데, 이 두 군데를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뭐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순환계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지구가 죽지 않고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로 순환을 잘 하면 건강하게 잘 할 수가 있고 깨끗한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써 있지만 결국엔 그런 얘기예요. 혈액을 생성해서 순환시킴으로써 영양분, 산소물, 호르몬과 항체 등을 몸의 각 부위에 전달하고 몸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동맥이 나오는 곳은 심장이죠. 심장에서 나와서 요거는 이제 그 전 단계죠. 혈액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가게 되면 폐에서 산소를 가득 실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게 돼요. 그러면 심장에서 산소를 가득 실은 그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은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없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환계가 생겼는데, 이 빨간색이 이게 흐름이죠. 빨간색이 동맥의 흐름입니다. 동맥이 지나가는 길이고, 이 파란색은 다시 그 정맥이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혈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무슨 그림이에요? 림프입니다. 림프. 조직되어져 있는 그 림프들이 어디에 이제 많이 있는가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저도 공부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그림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 그림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심장의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가지고 혈액이 머리 팔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심장에서 소화관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창자 감막 동맥, 그리고 이제 콩팥 동맥, 엉덩 동맥, 그리고 몸통 다리 이런 쪽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죠? 간 것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모세혈관? 네, 맞습니다.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혈관이잖아요. 온몸에서 모세혈관을 다 거쳐가지고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제 썼으니까, 산소를 썼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겠죠. 여기를 거쳐서 다시 정맥을 타고 다 쓴 이 혈액들은 이렇게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 온 것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이제 폐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폐로 들어가서 이제 폐에서 산소를 다시 싣고 심장으로 가서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영양분도 있고 찌꺼기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순환이 잘 되느냐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에 쓰이는 그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뇌로 가는 게 15%, 그리고 이제 폐에서 나왔으니까 폐에서 100%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7%가 간으로 가고,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소화기로 23%, 콩팥으로 20%, 그리고 엉덩이랑 다리랑 이쪽으로 해서 30%가 혈액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대략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림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혈류순환계를 보면, 혈류순환계에서 혈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좀 전에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면 심각한 질병을 유지하게 되고 혈관 손상, 뇌혈관 손상 이런 것들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건강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양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류순환계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주면 건강해진다. 끝이에요. 사실은 건강에서는. 이게 이제 다 끝인데 그 부분 첫 번째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고마운 생명선이 바로 혈관인데 혈관의 이상 신호 전에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혈압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혈압 약 먹을 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고혈압 약 먹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될까요? 먹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 보면은 동맥, 정맥,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어요. 아, 징그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봤던 동맥이나 정맥은 계략도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서 대충 표시가 되죠. 모세혈관은 여기다 표시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모세혈관이 98%의 온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모세혈관 중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손가락이 여기에서 끝에서 모세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손이 저린 거예요. 세포가 산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순환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동맥은 깨끗한 피가 지나가는 곳이 항상 동맥이에요.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 혈관. 그리고 심장에서 폐를 통과해서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맥이다. 혈관이에요. 혈관. 우리 혈류순환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작두통 한 잔을 혈관계에서 혈류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꼽으실래요? 1번 혈액, 2번 혈관, 3번 모세혈관.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에요. 혈관. 예, 혈관이 터지면 뭐 혈액이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혈관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에는 지금 혈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 벽이 정맥보다 두꺼워요. 두꺼운데 특히 어느 부분이 두꺼워 보이시나요? 자,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막은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제 되어져 있고 이게 중막인데 이 중막이 되게 두꺼워요. 동맥은. 왜냐하면 큰 압력에도 견뎌야 되니까
두껍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막은 우리 이제 피부나 다른 이제 여러 뭔가를 이렇게 보존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단단한 그 구조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딱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생겼죠. 매끄러운 표면에 되어 있어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중막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압력을 잘 견디기 위해서 튼튼한 층으로 혈관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동맥은 심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렇게 모든 곳이 원활하게 뚫려 있어야 잘 순환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모세혈관, 우리 세포하고 직접 맞닿는 곳이잖아요. 영양분이 들어가고 또 노폐물도 받아내고 하는 곳인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노폐물을 거두는 역할을 한다. 여기 이제 바로 모세혈관의 구조입니다. 모세혈관은 그 조금 전에 봤던 동맥처럼 두껍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겹의 뇌피 세포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외부의 충격에, 내부의 충격에 쉽게 파손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멍 잘 들으시는 분들 있죠?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 몸속에 100억 개 정도 존재하는 모세혈관, 100억 개가 존재한대요. 100억 개. 가늠도 잘 안 되네요. 존재하는 모세혈관들을 다시 정맥혈관에서 만나서 여기를 타고 다시 이제 반대의 순으로 올라가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여기 이제 바로 뭐예요? 정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중막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확장을 해서 혈액을 저장을 좀 할 수 있도록 흐르는 역할보다도 저장하는 역할들도 감당을 하게 된다. 근데 간혹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정맥에서 혈액이 정체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다리 이렇게 막 다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정맥혈은 동맥혈에 비해서 흐름이 느립니다. 혈관 주변 근육이 운동하는 힘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혈관 자체가 아니라 혈관 주변의 근육이 운동하는 힘으로. 그래서 이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리 운동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근육들에 의해서 이렇게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 들으라고 하고 다리 운동하라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이렇게 정맥에는 동맥과 달리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맥혈이 거꾸로 흐르지 않게끔 되어져 있다.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허혈, 빈혈, 출혈 이런 혈액순환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동맥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벽이 탄력을 내는데 혈관 탄력 여러분 생각나시죠? 혈관 탄력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혈액이 제대로 흐를 수가 없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장에 이제 여기 관성동맥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들을 관성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찌꺼기들이 쌓이거나 이렇게 쌓여서 좁아지면 혈심증, 심근경색 같은 이런 질환들이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잘 안 흐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상인 그 혈관은 이 동맥벽이 잘 늘어나는데 동맥 경화가 있는 동맥병은 이게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과다하게 높아지면 결국 모세혈관에도 압력이 전달이 되고 한 층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압이 과다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약으로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없죠. 찌꺼기를 없애야 되는데 혈관벽을 뚫어줘야 되는데 혈관을.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파열되면 바로 뇌출혈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파열되면. 그리고 우리 혈관은 50% 이상이 막혀야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혈관이 막히면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통, 성기능차, 손발저림, 어깨 결림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아프고 또 어깨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고민해보면 결국에는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올바른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혈액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혈전도 생기고 혈관 파열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잠깐 참고로 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뇌 머리잖아요. 머리로 가는 경로를 보면 이게 뇌경동맥이라고 하는 우리 경동맥이 형성이 흐르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동맥이죠. 그 혈관인데 이렇게 굵죠. 여기로 80%. 여기 뒤에 이제 추골동맥이라고 이제 우리 항상 배웠잖아요. 척추동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로 20%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사지를 잘 하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잘 가야 뇌에서도 이렇게 올바르게 기억과 또 우리 이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림프인데 세포들은 많은 양의 노폐물들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폐물을 혈액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약 100조 개가 있는데 모세혈관은 몇 개예요? 100억 개. 세포는 100조 개. 엄청 많네요. 그런데 노폐물을 배출하는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림프계라고 하는 건데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림프가 중요하다는 거죠. 혈액순환만큼 림프액의 순환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림프가 주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노폐물 배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잘 기억하셨다가 네,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고 골수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을 합니다. 비장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편도선에서부터 림프가 시작이 되는데 경기를 방어를 합니다. 림프액을 우리가 뭐냐 잘 모르죠.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림프액이에요. 림프액. 그리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걸 혈액으로 운반하지 못하는 지방 단백질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구조는 이렇게 림프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림프관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순환이 되게끔 림프도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림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정맥처럼? 근육에 의해서 움직여요. 주변 근육에 의해서. 혼자는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근육은 뭘 해야 생기나? 오늘 뭐 하셨죠? 네, 운동하셨죠. 운동으로 더욱 활발히 순환되는 림프예요. 운동 안 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될까요? 노폐물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노폐물 배출을 잘하려면 운동은 필수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림프가 이렇게 림프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개수는 약 5, 600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요 부위에 많이 있대요. 편도 쪽,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쪽, 여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사타구니 쪽, 이쪽에 이제 림프가 많이 분포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해두고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바로 림프절, 아까 이제 강낭콩처럼 생겼다고 하는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도선 부을 때 있죠.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이렇게 이제 면역 기능도 담당하고 노폐물 분반도 하는데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도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 운동 안 하면 정체가 된대요. 그러면 노폐물 배출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죠? 어떤 질환들, 어떤 암? 유방암? 네. 네, 유방암 많이 생기신 분들 보면 거의 림프계 쪽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피부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안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에 간이 많이 안 좋을 때 이게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리가. 원 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봐라.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이나 순환기계 질환이나 암 수술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게 발생하면 그 부분을 심장보다 높게, 다리가 그렇다면 다리도 심장보다 높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양자스쿨 할 때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혈류순환계 쪽에, 그리고 순환계 쪽 전체에 다 해당되는 항목들이에요. 윤혜사님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순환되는데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공부를 해보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